메이슨 코치의 과거 쓰레기 짓을 안다면 그의 소름 끼치는 이중인격에 모두 놀라 자빠질 것이다. 토트넘 공격 코치로 일하는 메이슨 코치의 타팀 감독 부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 현지에서는 메이슨 코치의 전술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메이슨 코치의 과거 전행을 기억하는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메이슨은 스스로 감독을 맡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가 과거 토트넘에서 손흥민에게 한 짓을 보면 저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하면서 메이슨 코치 때문에 손흥민은 과거 토트넘에서 이상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면 메이슨이 손흥민 죽이기에 진짜 범인인 줄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손흥민의 동료였으며 현재는 토트넘 코치로 활약 중인 라이언 메이슨이 본격적인 지도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토트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언론 디 애슬레틱은 9일 메이슨이 안더레흐트 감독직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메이슨은 브리안 리에머 감독을 대체할 후보군이다라며 메이슨의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메이슨은 과거 토트넘 유스까지 거치며 토트넘에서 프로 데뷔까지 성공한 성골 유스였습니다. 다만 그의 자리는 쉽게 생기지 않았는데요. 그는 토트넘에서의 데뷔 이후 3부 리그, 2부 리그, 프랑스 리그앙, 다시 3부 리그까지 다양한 리그를 거쳤지만 토트넘에서는 리그 데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메이슨에게 기회를 준 감독은 손흥민의 스승이기도 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었고 포체티노는 부임 이후 메이슨을 교체 자원으로 기용하며 기회를 줬습니다. 2015년 팀에 합류한 손흥민과도 함께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지만 활약은 오래가지 못했다. 토트넘에서 부상으로 고생하던 메이슨은 2016년 헐시티로 이적해야 했으나 헐시티에서도 큰 부상과 함께 두대골 골절 수술을 받으며 결국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는데요. 선수 생활을 마감한 메이슨은 친정팀 토트넘으로 돌아와 코치 생활을 시작합니다. 토트넘은 메이슨에게 구단 유소년팀 코치, U18 팀 코치 등을 맡도록 했고 지난 2021년부터 메이슨은 토트넘 1군에서 코치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2023 시즌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메이슨은 코치에서 임시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요.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경질하고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 코치 체제에 돌입했는데 스텔리니도 성과를 내지 못하자 메이슨에게 임시 감독직을 맡겼습니다. 스탈린이 코치의 임시 감독 체제가 처참한 성적으로 막을 내리고 그 뒤를 이어 메이슨 코치가 임시 감독을 맡았지만 그 당시 사위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메이슨이 나머지 경기를 책임지고 토트넘을 4위로 올려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지 분위기는 매우 회의적이었는데요. 메이슨은 그 당시 임시 감독을 맡으면서 영국 현지 축구 전문 기자들로부터 아직은 토트넘이라는 거대한 팀을 맡을 감독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그는 리버풀과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나는 토트넘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좋은 성적을 거둬 정식 감독으로 부임했으면 좋겠다는 야망을 드러내 많은 팬들로부터 젊어서 그런지 패기 하나는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실력도 그러한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리버풀의 얀필드에서 맞붙은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3골을 얻어맞고 3대1로 끌려가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메이슨이 역량이 안 된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이런 메이슨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는데요. 손흥민은 3대1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리버풀의 뒷공간으로 순간적인 침투를 했고 이것을 본 로메로가 단 한 번의 패스를 했는데 이것을 손흥민은 미친 첫 터치를 가져가며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 골을 만들어내며 리버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94분경 극장골을 얻어맞으면서 3대4로 지고 말았고 이 경기에서 메이슨의 선수 활용에 의문점이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스팔레티도 그렇고 콘테도 그렇고 손흥민을 그 당시 매우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했는데 메이슨은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을 공격적으로 쓰겠다고 다짐했지만 딱 리버풀과의 경기까지만 그랬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메이슨은 손흥민을 수비적으로 쓴다는 팬들의 불만을 아는 듯 리버풀에서 손흥민을 공격적인 위치에 놓아 그의 기량을 최대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다음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손흥민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역할을 맡겨 많은 팬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탈 팰리스는 강등이 되느냐 마냐로 한 경기가 살얼음판이었는데 EPL에서 약체 중에 약체인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손흥민을 공격수로 쓰는 게 아니라 왼쪽 윙백으로 아예 대놓고 역할을 부여해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의 두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이 끊어지면 공격을 하러 올라간 로메로 등의 센터백과 수비진들이 수비 커버를 못하는데 이때 손흥민에게 상대의 빠른 역습을 저지하도록 메이슨은 지시를 해 이런 식으로 손흥민이 최대한 역주행을 하며 상대 역습을 차단하려고 한다. 이곳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메이슨 코치인데 손짓까지 하면서 수비 커버를 하도록 독려하는 장면은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를 기억하는 몇몇 축구 팬들은 저런 쓰레기 전술을 쓰는 자가 감독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 떠드는 걸 보면 콘테 밑에서 뻔뻔함만 배운 것 같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에게 상대 역습을 차단하는 수비수 역할을 맡기다니 미친 거 아닌가라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어 공격수가 수비를 하고 수비수가 공격을 하는 것은 현대 축구의 큰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건 부업이지 이런 식으로 전업을 해칠 정도로 대놓고 전술상 수비 역할을 공격수에게 맡기는 것은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공격수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현재 토트넘에서 이상할 정도로 좌측에 처박혀 있거나 수비적인 역할을 하고 솔랑케에게 연계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왜 손흥민은 매번 저런 이상한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팬들은 늘 그것이 의문이었다고 말하며 저 장면을 보니 이제야 이해가 간다. 감독도 바뀌고 코치도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코치진은 바로 메이슨이다. 그가 저런 이상한 전술을 손흥민에게 과거에 강요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 바뀌어도 공격 작업을 담당하는 공격 코치의 메이슨은 손흥민에게 여전히 윙백처럼 수비수 역할을 강요하고 좌측에부터 중앙 원톱 공격수의 미끼 역할이나 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콘테 이후에 이상한 전술적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 팬들의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말하며 메이슨이 떠난다면 손흥민의 역할에 미세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수비수가 공격을 하고 공격수가 수비를 대놓고 하는 전술에 익숙한 메이슨이 부임하는 팀의 선수단을 하나로 묶을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손흥민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메이슨의 이적은 손흥민에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